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2년 차 44살 여자입니다.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고, 현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둘이 맞벌이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다 보니 안 되는 건 없었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22살 때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이블에 음식을 놓기도 전에 넘어지게 되면서 들고 가던 음식들을 한꺼번에 손님의 얼굴에 철퍼덕하면서 쏟아 부은 적이 있었어요. 순간 식당은 침묵이 흘렀고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한 채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이 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냈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죄송하다며 손님께 고개를 숙여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져 있었고, 식당 사장님은 제가 받을 월급을 손님한테 탈탈 털어줬었어요. 사장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는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화를 냈었죠. 그날 딱 한 번의 실수로 식당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쫓겨나다시피 사장한테 내쳐져 버렸어요. 그런데 손해보상금을 받은 손님은 화가 덜 풀렸는지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날 하루 일정을 전부 다 망쳤다고 같이 온 일행과 함께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받은 돈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분명 제가 잘못을 하긴 했었지만 사장이 저와 상의도 없이 제 월급 전부를 줘버린 뒤 내쳐지기까지 했는데 그걸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벽에 밀친 남자는 더 큰 보상을 요구했었지만 끝까지 죄송하다며 남자를 뿌리치려 하자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려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를 압박하고 있는 남자들을 불렀고 큰 싸움이 일어나려던 찰나 경찰차가 도착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나중에 마주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의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었어요. 22년의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은 그때 당시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멋져 보였고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날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던 거였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진지해졌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더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듣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한마디에 카페에서 먹고 있던 음료를 뿜으면서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죠. 저보다 9살이나 많았던 남편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10살이나 되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한 상태로 할 말을 잃어버려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고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젊은 나이에 한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까지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이혼 통보를 하면서 함께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아이까지 떠넘기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버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다는 거에 압박이 계속 생기게 되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강요했었고 떠나간 마음 붙잡아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결국 놔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에 백화점 붕괴 사고로 부모님을 한나란시에 떠나보낸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이 함께 백화점에서 일자리를 구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백화점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죠. 그때 당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 눈물을 흘렸던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부모 없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여자는 남편한테 많은 의지가 되었었지만 그 여자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조금의 고민도 없이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부모님은 계셨지만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두 손 두 발을 들었었고 인연까지 끊어버려 혼자서 살아왔던 것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꼬였던 만남은 이혼을 하게 됨과 동시에 아이를 홀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혼자 아이를 10살 때까지 키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동네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바르게 자라온 아이라며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말 한마디 못했었다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었습니다. 저도 잘난 인생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손길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이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 보육원으로 바로 버려졌던 저는 그곳에서 원장님과 저를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엄마이고 아빠였어요. 이런 삶을 살아온 제가 남편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저는 아이와 만남을 가지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저처럼 엄마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적 없었던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래도 주위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와서 그런지 얼굴엔 그늘 없이 행복이 가득해 보였어요. 밝은 모습은 저에게 긍정적인 신호였고 그 아이도 저를 상당히 잘 따르는 모습에 22살밖에 안 됐던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었던 터라 서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꽃다운 나이는 금세 지나가고 40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젊었을 때 식당 일을 하다가 친한 언니 소개로 파출부 일을 같이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40이 넘어서도 계속 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22살에 결혼해 파출부를 뛰며 남편과 열심히 돈 벌어 살다 보니 제 딸도 그런 노력을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공부에 전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 제 딸이 그토록 원하던 서울법대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가 검사라고? 언제부터 만났던 거니? 그동안 우리한테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잖아. 갑자기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빠는 네가 좀 더 자리가 잡히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때 결혼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결혼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 네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도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은 거니? 그러다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 힘들게 달려오면서 잃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야.
아빠는 네가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굳이 결혼을 원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아빠 엄마는 네가 좀 더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두 분이 걱정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거 옆에서 봤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 또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사람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같은 학교 선배였는데 후배들 격려차 몇 번 왔었고 그때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제가 함부로 사람을 만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조만간 인사시켜 드릴 테니 대화 정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두 분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저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 딸은 하루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어요. 아이는 자리가 잡힌 이후에 천천히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보단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훨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일단 제 딸과 결혼하겠다는 남자와 대화를 나눠본 뒤 다음을 생각해 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딸이 결혼 통보를 하게 된 이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남편도 걱정스러웠는지 잠까지 설쳐가면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비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속된 날짜가 다가왔고 제 딸과 함께 저희 집에 인사온 남자와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가 생각했던 걱정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다는 걸 남편도 느끼고 있었는지 어느새 긴장이 풀렸었고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결혼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검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차갑고 딱딱한 인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의 바른 모습과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제 딸에 대한 많은 배려와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던 걱정들을 한순간에 없애주었어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가진 이후 몇 번 더 저희 집에서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처음에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서로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둘 사이에 좋은 날들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결혼을 허락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 다른 걱정거리로 찾아왔어요. 예비 사이의 부모가 제 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희 부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예비 사이에게 집안 상황에 대해 물어보게 되면서 왜 제 딸을 반대하는 건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제 딸 하나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중간에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고 여쭤봤는데 두 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듣자마자 보경이 얼굴을 보겠다는 약속을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제가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보경이를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만남을 거부하고 계세요. 제가 하루빨리 설득해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이런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다치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말만 있게 될 텐데. 아, 잠시만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네, 엄마. 지금 보경이 부모님 댁에 잠깐 왔어요. 네? 지금요? 아, 저희 엄마가 잠깐 통화를 원하세요. 예비 사도는 전화를 받자마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면서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직접 얼굴 보면서 대화 나누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겠다고 하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예비 사돈댁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떳떳하지 않게 살아온 적 없었고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읽어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가진 거 없이 남편과 악착같이 벌어모아 제 딸 서울법대 졸업시키고 대출 없이 자가까지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 사돈이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집으로 초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을 하자 약간 당황스러웠는지 말을 더듬거리던 예비 사돈은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집에 오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예비 사돈집을 초대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온 제가 두려운 건 없었어요. 노력했는데 아니면 그걸로 끝인 거고 더 좋은 사람 많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하려 했던 것 뿐이었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되었고 약속된 날짜가 되고 나서 예비 사돈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차린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주방으로 안내하려 했는데 예비 사돈은 식사할 기분은 아니라면서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즐겁게 식사나 하면서 결혼에 대해 얘기하려고 온 것 같아요. 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직접 얼굴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고집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죠? 그런데 따님의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런 중요한 날에 설마 자리를 비운 건 아니죠? 그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니실 텐데요. 아, 네. 저는 그래도 좋게 대화 나누면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풀어가려고 식사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실 게 더 필요할 것 같아 마트에 잠깐 가게 됐는데 아마 금방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온 이유는 제 딸을 받아줄 수 없으니 확실하게 마음 정리 해달라는 거네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유야 엄청나게 많죠. 일단 이 집안 꼴을 좀 보세요. 여기가 사람 사는 집안입니까?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못 산 사람들만 모여 살아서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괜히 내 아들 피해볼까봐 여기 오는 것도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지 집안 아니랄까봐. 우리 집안과 결혼해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꼴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부잣집 아들딸 하나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집안은 집불도 없으면서 자식 하나 있는 거 설법대 졸업시켰다고 로또에 당첨된 것 마냥 신분 상승한 줄 아는데 요즘 널린 게 사자 직업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고요. 저희 집안은 그런 흔해 빠진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 대표 정도 되는 며느리를 원한다고요. 내 아들이 검사인데 굳이 사자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얻어봤자 뭐 하겠어요? 얼마 벌어들이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이 친모가 아니라면서요. 20년간 북박이 식모였다던데 완전 인생 헛살으셨네. 잘 사는 집안의 남자랑 결혼해서 식모살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죠. 직업이 파출부라던데 그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남의 자식 설법대 만들어주면 그쪽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힘들게 키워봤자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자기 부모 찾아가는 게 순리라고요. 핏줄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니까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그쪽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그쪽 딸이 겉으론 친엄마인 척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제가 지금 우리 집안과 이루어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대충 설명해 줬는데 더 꺼내 볼까요? 대충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고요. 그쪽이 저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본인 자유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서로에 대해 의심한 적 없고 저는 제 딸을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쪽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저보다 인생을 헛살았다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넓고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 남들보다 더 여유가 넘칠 줄 알았는데 모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해결하려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결혼이야 둘만 좋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집안도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엄마, 아까랑 말이 틀리잖아요. 그래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오자마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결혼 반대하려고 가는 거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니? 예, 너도 넘볼 걸 넘봐야지. 감히 예지중지 키운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완전 도둑이 따로 없구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내 아들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주위를 맴도는 거 보이면 그땐 가만 안 둬.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건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방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저희 엄마 20년 차 북박이 식모예요. 젊은 나이에 저희 아빠 만나서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저를 위해 식모처럼 정말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그쪽이 우리 엄마를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떻게 도일 선배가 당신 뱃속에서 태어나 바르게 자라왔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하네요. 저도 이런 식의 대우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선배, 미안해. 다른 건 내가 다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집안 욕하는 건 도저히 못 참아. 여기에서 우리 끝내자.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집안도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건데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반대하면 제가 앞으로 엄마 얼굴 볼 것 같아요? 아버지도 무슨 말 좀 해주세요.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요. 당신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안 돼?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요즘 바르게 자라온 여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세상이 험해서 예전처럼 정숙한 여자를 찾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이런 참한 며느리 걷어찰 거야? 이건 당신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뭘 이해를 해? 나는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거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집안과 애가 왜 사돈지간을 맺어야 되는 건데? 당신이 말하는 그런 좋은 여자, 이 세상 천지에 깔려 있어. 우리 집안보다 훨씬 재력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낼 거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할 말 다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좀 늦었습니다. 벌써 대화를 시작하셨나 봐요. 제가 좋은 거 대접해 드리려고 직접 양조장까지 다녀왔거든요. 여보, 식사 준비는 다 끝났지? 남편이 양손 가득 양조장에서 직접 사가지고 온 막걸리를 들고 들어왔는데 좀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분위기를 보더니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의 얼굴을 보던 예비 안사돈이 못 볼 걸 본 것 마냥 급하게 얼굴을 숨기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예비 사돈 어른이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라며 마지막 예의는 지키고 좋게 끝내자는 말을 하며 예비 안사돈의 몸을 돌리는 순간 남편은 양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남편의 한마디는 저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예비 사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서러워 얼굴을 붉히고 있던 저 또한 너무 놀라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사상 초유의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당신이지? 내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시선을 피하는 걸 보니 당신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나이 먹어 얼굴이 약간 변하기는 했지만 옛날 모습 그대로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내 과거에 대해 얘기했었지? 저 사람이 나랑 처음 만났던 사람이야. 보경이 친모.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나랑 당신 딸 버리고 가더니 성공한 인생 살고 있었구나. 얼굴 숨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이제 그만 앞으로 나오지. 뭐? 저 사람이 우리 보경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여자라고? 어쩐지 얼굴이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보경이랑 많이 닮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저는 처음부터 선배랑 만날 수 없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동안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저를 버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요. 단 한 번도 제 생각은 안 했었어요? 당신 뱃속에서 10달이나 있었는데 아무 감정도 없었냐고. 조용해. 듣고 싶지 않아. 언제적 일인데 과거를 들춰서 뭐 어쩌자는 거야?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다들 나가자고. 더는 들을 필요 없어. 잠깐만요. 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버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나도 지금 처음 듣게 된 사실이라 정말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아까부터 이 말 하고 싶었던 거 부부싸움 날까봐 안 하고 있었거든. 얘야, 우리 집안도 너랑 다를 거 없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을 배 아파 낳은 건 아니거든. 나랑 재혼한 사이고 내 아들을 그동안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었다.
그래서 너를 많이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솔직히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거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다는 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은 나한테 과거에 결혼은 했었지만 아이는 없다고 했었으면서 그동안 나를 속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거야? 아니, 내가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과거의 일을 잊고 살았던 것 뿐이야.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예비 사도는 많이 당황했는지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어했던 건 제 딸이었어요. 눈앞에 친모가 나타났는데 눈빛엔 증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비 사돈 어른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배신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는지 결혼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예비 사이를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딸을 통해 듣게 된 예비 사돈 집안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이 보경이 친모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이 있다는 걸 속여왔다는 걸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예비 사이와 제 딸은 아직까지 서로 만나고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은 이혼 생각을 확고하게 정한 듯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혼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제 딸의 행복을 위해 허락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딸을 버리고 간 친모는 자기가 가진 걸 놓치고 싶지 않아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선 결혼을 허락해 준다며 본인이 꾸린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제 딸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친모라는 그 여자가 제 눈앞에서 없어지는 게 가족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들의 진지한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제 딸의 친모를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이런 관계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작년 명절 때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명절 때 있었던 일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를 만큼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년차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벌써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 선택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었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댁 집안은 새형님들 때문에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된 상황이라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명절에도 얼굴 볼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 추석 때 만삭이었던 저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일주일 후에 출산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명절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모 얼굴 보려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가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형님들은 시댁에 도착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저도 급하게 옷만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 있으라면서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으니 주방에 들어가 일할 필요 없다면서 편히 쉬라고 했지만 주방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던 세 형님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졌었습니다. 만삭이라고 해서 누워만 있거나 쉬고 있으면 분명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는데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던 상황이라 시모에게 주방에서 형님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형님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시모도 느끼고 있었는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만삭이라고 주방엔 발도 들일 것 같지 않더니 그래도 눈치가 보이긴 했나 봐. 아무리 아이를 가졌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동서는 체력이 좋아서 이 정도 음식 만드는 건 누워서 떡 먹기 아냐? 앞으로 드라마 좀 더 많이 봐야 되겠어. 우리가 주방일 하기 전에 막내 동서가 시댁에 먼저 와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알지? 결혼 1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이해하지만 만약 다음 명절 때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곤란해. 그때는 임신한 몸도 아닐 텐데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싫은 소리 듣지 않게 될 거야. 앉아있는 것보단 서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저기 싱크대 위에 야채 있으니까 그거 좀 손질해줘. 역시 형님은 마음이 참 넓은 것 같아요. 저였으면 바로 한마디 싸붙였을 텐데 상당히 침착하게 행동해서 좀 놀랐어요. 우리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가 막내 동서인데 너무 감싸고 도는 것 같아 저는 기분이 좀 그렇네요. 솔직히 막내 서방님이 왜 동서랑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정말 그렇긴 하죠. 하필 데려와도 친정도 없이 혼자 살아온 동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굴 표정 보셨죠? 그때 정말 불편해 하셨었는데 서방님이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지만 결혼식 때 남들 시선 봤죠? 정말 안 좋았었잖아요.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진다니까요. 신랑 측엔 하객들이 꽉 차 있었는데 신부 측엔 사람이 20명도 안 됐었으니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렸겠어요. 저도 이 결혼 막내 서방님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제 말은 코빼기도 듣지 않았잖아요. 서방님은 동서가 좋아서 결혼했다곤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저희 몫이잖아요. 눈치를 집에다 두고 온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해야 되고 표정 관리도 못해서 얼굴에 불만이 그대로 나오고 앞으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형님들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고 있어요. 가족이 없으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어요. 당연히 부족한 점들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형님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는 게 좋잖아요. 새 형님들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노려보고 있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른 건데 본인들과는 제가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자주 얼굴 보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는데 제 가정사에 대해 얘기하는 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 형님들과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형님들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잠시 쉬기 위해 큰 형님한테 아랫배에서 진통이 와서 잠시 진정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둘째 형님이 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린다면서 언성을 높여 화를 냈어요. 주방 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리고 있네? 아니, 동서만 애가 져봤어? 나는 둘째까지 봤고 큰형님은 셋째까지 봤어. 셋째 동서도 출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지금 진통 온다고 주방일에 손을 떼려고 해? 나는 출산 전까지 주방일 했었어. 어디서 지금 엄살을 부려? 하던 일마저 끝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너희들 또 막내 며느리 잡고 있었니?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이럴 거야? 모처럼 가족들 한자리에 모였으면 서로 좋은 말만 주고받아야지. 너희들은 어떻게 셋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냐? 이럴 거면 다음부터는 아예 오지도 말거라. 어머님, 이건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막내 동서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님도 전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밖에서 막내 동서 얘기는 일절 하지도 않아요. 집안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데요. 저희 자체가 동서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남들은 동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저희들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한 소리 했는데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도는데요? 그동안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막내 동서랑 저희를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요? 아유, 그럼 저야 편하죠. 누군 명절날 주방에 틀어박혀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음식 만들고 싶은 줄 아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막내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출산이 코앞인데 무슨 주방일이야?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나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 어머머머, 저 만삭이었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일 시키셨으면서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대놓고 차별하시면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힌 막내 동서를 더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오히려 더 역효과라는 거 모르세요? 형님, 저희 이제 그만 주방일에 손 떼죠.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음식 만들 필요 없잖아요. 나는 뭐 너희들이 좋아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알아? 부족한 것들이 보여도 서로 이해하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내 딴에도 노력 많이 했었다. 둘째 네가 만삭 때 내가 들어가서 쉬라고 했는데도 굳이 나와서 주방일 한 이유가 뭐야? 너희들한테 넘어갈 재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시아버지가 암으로 세상 떠난 뒤 내 앞으로 재산 들어온 거 탐나서 서로 잘 보이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내가 너희들의 가식적인 모습 다 알면서도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것 또한 이해하고 넘어갔던 거다.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막내가 많이 서툴고 힘들어하면 같이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너희들이 이럴수록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다. 그걸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가거라. 나도 너희들 붙잡을 생각 없다.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교통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다들 내 집에서 나가래도 빨리 결정들 해. 새 형님들은 시모에게 그동안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대들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이 형님들을 데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혈압이 오르셨는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은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혀주었고 새 형님들이 들어간 각자의 방에서는 저와 시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시모는 거실에서 새 형님들이 아주버님과 나누고 있는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시모는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시모의 손길은 저희 엄마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시모와 남편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홀로 지내온 세월들과 아픔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모와 남편만 옆에 있어준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 분명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새 형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가 좀 더 노력한다면 언젠간 집안이 화목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모와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첫째 형님이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무서운 눈빛이었고 뒤이어 둘째, 셋째 형님도 말리는 아주버님을 뿌리치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서방님은 도대체 왜 막내 동서와 결혼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쟤를 선택한 거냐고요? 우리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화병이라도 나서 쓰러지길 바라는 거냐고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건데요? 제가 좋아서 이 사람과 결혼한 건데 형수님들이 왜 제 인생에 참견하는 거냐고요? 그러는 형수님들은 뭐가 그렇게 얼마나 잘났는데요? 세상에 널린 여자들 중 한 명인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엄마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짓들이 어떻게 셋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형들도 지금 이 상황을 봐봐. 우리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형들도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이게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한 일이냐고. 왜 사람을 차별하는 건데? 살아온 환경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한 사람으로서 봐주고 좋게 웃으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집안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문제야. 우리 엄마가 허락하셨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수님들이 왜 이 사람을 반대하는 거고 우리 집안에 분열을 주는 거냐고. 이 사람이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형수님들이 나가면 되잖아요.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다시는 우리 엄마 집에 얼굴 들이밀지 마세요. 형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언제 형수님들 싫다고 반대한 적 있었어? 형수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형들이 더 잘 알지 않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내 말에 기분 상했다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던지. 나는 오늘 엄마랑 이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곧 출산 준비도 해야 해서 얼굴 붉히면서 있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앞에서 개념 없이 행동하는 형수님들 계속 방치할 거면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남편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도 그런 남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형님들 편에 서서 저희 부부와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예정된 일정보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지 진통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흥분한 남편과 시모를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던 순간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엄청난 진통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모는 예정보다 일찍 출산이 시작이 되자 서둘러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진통으로 인해 혼절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되자 시모가 방에서 급하게 이불을 가지고 나와 저를 바닥에 눕혔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세 형님들이 갑자기 저를 보며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셋째 형님은 친정도 없는 게 병문안 누가 가냐면서 태어날 아이가 불쌍하다며 심각한 와중에 막말을 퍼붓는데 첫째, 둘째 형님도 셋째 형님의 말에 동조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진통으로 인해 일그러지는 얼굴이 너무 웃기게 생겼다면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세 형님들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살펴주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들의 얼굴에 차례대로 손을 올려 붙였어요. 지금 막내 며느리가 양수가 터져 위급한 상황인데 웃음이 나와? 너희들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 옆에서 웃으면 기분이 좋겠어? 어떻게 된 게 셋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도와주기는커녕 웃고 있어? 골배기 싫으니까 당장들 나가. 이 시간 이후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웃긴 걸 억지로 참을 수는 없잖아요. 막내 동서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저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누군 뭐 애 안 낳아봤어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어떡해요? 저희도 앞으로 어머님 댁에 올 생각 없어요. 누구는 좋아서 온 줄 아세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일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아끼시는 막내 동서나 챙기세요. 여보, 집에 가게 짐 챙겨. 세 형님들은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렇게 짐을 챙겨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출산한 뒤 겨우 정신을 차리자 남편과 시모는 고생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출산에만 집중한 저에게 대단하다면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태어난 아이가 저에게 주는 행복이
훨씬 더 컸어요. 그렇게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된 이후 저는 산후조리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출산 소식을 들은 새형님 내외가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들어오지 말라고 얼굴을 붉혔지만 새형님들은 할 말이 있다면서 무작정 머리를 밀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서 잠깐 온 것뿐이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갈게요. 저희들한테 나눠줄 재산 언제 주실 거예요? 그이가 하는 사업에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필요한데 어차피 주실 거 미리 땡겨 주세요. 그렇게 해줄 순 있잖아요. 어머님 세상 떠나면 그 돈 각자 형제들이 나눠 가실 텐데 그 전에 직접 주는 게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동서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너희들한테 재산을 넘겨주니? 나는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넘겨줄 생각 조금도 없다. 어머머머, 그건 말이 안 되죠. 막내 동서만 시집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문제가 저희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행동하셔야죠. 저희가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사업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많이 부족한데 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거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건 네 사정이지. 왜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 돈 얘기가 나오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당장들 나가. 아, 진짜. 이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하도 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을 거면서 재산 나눠주겠다는 말은 왜 한 거예요? 저 탈북 여자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가족 모두가 반대했던 일들인데 당연히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방님이 제대로 된 여자 데리고 왔다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주고받는 대화 억양부터 이상하고 서방님 결혼식 때 주변 사람들 시선도 얼마나 안 좋았는데요. 제 주위 지인들도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알아요? 아직까지 탈북자 시선은 좋지 않다고요. 우리 애들도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당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왜 본인들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보이지 않나 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럼 사돈어른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너 결혼하고 애까지 싸질러 놓고 나서야 나한테 뭐라고 했어? 사돈어른이 예전에 남의 집에서 금품 털다가 경찰서에 몇 번 드나들었던 얘기 뒤늦게야 꺼냈었잖아.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천불이 났었다. 그런데도 참고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 사돈어른과 너는 다르니까. 너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까지 낳은 걸 보고 참아왔었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따지고 들면 한두 끝도 없다. 살면서 누구 하나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지금 현실에 얼마나 충실하고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막내 며느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은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고 내 아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편견 때문에 차별하는 건 내가 용납 못한다. 너희들이 보인 오늘의 행동에 대해서는 좋게 넘어갈 생각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된 재산은 벌써 내 막내 며느리에게 전부 입금시켰다. 너희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었고 목숨 걸고 한국 땅을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결정한 거니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재산이 가는 방향이 달라질 거다. 계속해서 내 앞에서 큰 소리 내봐. 누가 더 불이익인지 한번 해보라고. 나는 너희들 얼굴 안 보면 끝이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새형님 내외에게 분노를 했어요. 제 통장에 입금시킨 시모의 재산을 보여주는 순간 모두들 경악을 했고 말도 안 된다면서 불만을 터뜨리려 했지만 시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새형님 내외는 그것들마저 가지지 못하게 될까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지금 현재 저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새형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저는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건너왔었지만 그때만 해도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저를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도 노력하면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시모는 새형님 내외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몇 달의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처분했고 일단 저희 부부를 데리고 현재 시이모님이 계시는 해외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한국 땅을 밟고 있는 한 새형님 내외가 제 발목을 계속 잡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시모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남편과 시모와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형님 내외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뒤늦게 저희가 해외로 떠났다는 걸 알게 됐을 테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라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겠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봤자 80년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며 사는 것보단 그래도 웃으면서 사는 게 좋을 텐데 제가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지른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남겨주었네요. 과거가 어찌되었든 현재가 중요하니 앞으로 남은 시간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아이와 그리고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시모와 하나뿐인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일자로 명절이 코앞이라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0년의 시간을 함께했던 시어머니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건 불변 없는 당연한 이치겠지만 그 과정이 2번은 겪고 싶지 않을 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시모가 떠나고 난 이후 지금까지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현실 속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시댁 집안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철판도 두껍지 내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찾는 이유는 돈이었어요. 당연히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부 돌려보냈지만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괜히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어요. 시댁 집안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시모의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부터 집안의 균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시모를 살펴드려야 할 상황이었는데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지내는 걸 거부했었어요. 장남인 남편이 싫다고 하자 밑에 줄줄이 둘째, 셋째 신우 또한 시모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당연히 시모를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우들한테 떠밀듯 시모를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뭔 상관이야? 괜히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아? 동생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된다니까.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췌장암에 암세포가 간에까지 전이가 된 상황인데 걱정도 안 되는 거냐고. 곧 병원 치료 받을 건데 우리 집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병실 입원할 때까지 동생들한테 봐달라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당신 5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 어머님 몸 건강히 잘 보살펴 드린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약속하지 않았어? 아버님은 당신을 믿고 편하게 눈을 감으셨는데 지금 하는 짓을 봐봐.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돈만 뜯어냈지. 건강은 어떠신지 조금도 관심 가지려 하지 않았잖아. 어머님이 여태 얼마나 애지중지 손주들까지 돌봐주셨어. 그거 알면 이렇게 냉정하게 못하지. 남편은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길래 따끔하게 한마디 했는데 그걸 듣기 싫다며 저에게도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결국 그날 서로는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화가 끝이 났고 남편의 강압으로 인해 시모는 입원하기 며칠간 신우들이 모시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우들의 집에서 번갈아 지내다가 입원할 병원을 결정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서로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오빠가 엄마한테 받아간 재산이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대신 병원비 좀 납부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알아보니까 엄마가 가진 돈 전부 오빠가 가져갔다면서? 며칠간 우리 집 제공해줬을 때 도와준 거 하나 없으면 이번만큼은 오빠가 나서줘야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내가 가장이니까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어이없는 게 뭔 줄 알아? 네가 나한테 꼭 한 푼도 안 받은 사람처럼 말한다는 거야. 재산 나눠 가질 때
누가 제일 심하게 난리를 쳤더라. 네가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바탕 설안을 피웠었잖아. 그때 기억 안 나? 아버지는 너희들 재산 똑같이 나눠주려 했는데 네가 둘째라고 좀 더 가져가야 한다며 아버지한테 온갖 상처 다 준 뒤 귀엽고 좀 더 뜯어가지 않았어? 받을 만큼 받아갔으면 군소리 하지 말고 어머니 임종날까지 옆이나 지켜줘. 나 이번에 개업한 식당에 모든 걸 다 걸었던 거 알고 있지? 망하게 된다면 길거리 나앉게 된다고. 차라리 오빠 식당 망했으면 좋겠네. 말만 장남이지. 집안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망해야지. 도와주지 않을 거면 나타나지도 마.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나는 뭐 저 노인네 얼굴 보고 싶은 줄 알아? 낳아준 분이니까 그래도 할도리 하려고 자리 지키고 있는 거야. 당신 정말 정신 나갔어?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고 싶어? 좀 작게 얘기해. 어머님 다 들으시겠다고. 이번엔 당신 양보해서 병원비 좀 더 내드려. 삼남매는 췌장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모를 서로 살펴주지 않겠다며 계속 미루는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할 때만 시모를 찾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치려는 행동들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남편과 신우들에게 화를 내면서 할 도리는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제 말은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그날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낳아준 엄마인데 정없이 계속 행동할 거야? 아까 어머님이 듣지 못하신 것 같지만 전부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도 자식들이라고 도움이 필요하다며 손 내밀었을 때 조금이라도 고민한 적 있으셨어? 간이며 쓸개며 전부 다 빼주셨는데 정작 당신은 한다는 소리가 귀찮고 힘들어서 돈 많이 나가니까 낳아주신 엄마를 버려버리겠다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당신 몸에 병이 들어서 누워만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른 척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배운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싫고 동생들도 싫다잖아. 그럼 당신이 옆에서 살펴주던지. 나는 더는 볼 필요 없어. 가진 게 있어야 부모인 거지. 이제 빈 껍데기밖에 안 남았는데 더 이상 받아먹을 것도 없잖아. 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눠주면 뭐해? 병 걸려서 살아보겠다고 입원해 버리면 다시 우리한테 준 돈 토해내라는 거잖아. 췌장암 진단 받았을 때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엄마가 아파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닌 앞으로 돈 나갈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올라왔었다고. 그래서 내가 보험 하나 들어두라는 거 그 돈도 아끼겠다고 했다가 결국 이거 봐봐. 내 말 안 들어서 큰돈 나가게 생겼는데 속이 안 터지겠어? 나는 일절 냉전 한 푼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식당 오픈해서 바빠 죽겠는데 나보고 엄마 병수발까지 들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어머님 세상 떠나고 나면 보고 싶어도 더는 얼굴 볼 수 없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당신이 이러는 거 죄를 짓는 거라고. 네가 못해드리는 거 생각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 한날 한시에 세상 떠나서 더는 얼굴 볼 수도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제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알면서 절대 해선 안 될 말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예전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셔서 한동안 몇 년간 정말 힘들었었어요. 마음의 준비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 시부모님이셨어요. 잘해드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못해드린 것만 머릿속에 남아 힘겨워하고 있었을 때 제 옆에서 위로를 해주신 시부모님 덕분에 겨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주셔서 많이 의지하며 살아갔었는데 시부가 떠나시고 시모마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게 되니 제 마음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귀찮아하고 짐스럽게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저를 너무 실망스럽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게 되면서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시모 곁에는 제가 있었고 삼남매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아예 두 손을 놔버렸습니다. 괜찮다. 자식이라는 게 원래 다 그래. 평생을 퍼줘도 모자란다고 끝도 없이 바라는 게 자식이다. 내가 지금 와서 다 큰 애들 붙잡아 놓고 서운하다는 말을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본인들 불만만 털어놓겠지.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들은 서운한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 길어야 1, 2년이라는데 그때까지 주변 정리하고 남은 시간 그래도 좋은 생각만 하고 가련다.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지만 내 몸이 이런데 어쩌겠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어머님, 안 좋은 생각만 가지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래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대로 먼저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버님 떠나시고 어머님까지 가시면 앞으로 누굴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즘 그이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주는데요.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자식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자기 아들 때문에 속 썩고 있는 거에 대해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시모는 자식 잘못 키운 건 부모 잘못이라면서 앞으로 제가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겪게 될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암은 스트레스가 제일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시모도 삼남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삼남매는 억지로 서로 돈을 쪼개서 시모의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가지 못해 더는 못 내겠다며 막내 신우가 들고 일어서자 둘째 신우도 치료비가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더는 못하겠다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며 또다시 집안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우들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다들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고 있으면서 너무 싫은 내색을 한다는 게 제 기분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혼자서 감당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나눠서 병원비 충당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돈도 아닌데 그것도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냥 어머님 산속에 고려장하고 오면 되겠네요. 어쩜 자식들이 하나같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이런 건 알아서 이끌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희망도 없는 미래에 돈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아깝지 안 아깝겠어? 차라리 그냥 엄마한테 연명치료 거부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어차피 췌장암 그거 가망 없다며. 다른 암도 아니고 췌장암이 고치기 제일 힘들다던데 자식들까지 힘들게 만들 필요 없잖아. 연명치료 그만하고 세상 떠날 준비나 하시라 해.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당신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 더러운 주둥이 그만 놀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처럼 인간 쓰레기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귀엽고 사고를 치는구만. 본인 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아들이 힘들게 꾸려온 가정까지 깨버리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네. 몇 년 그거 좀 더 살아보겠다고 자식 등골 빠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혼까지 하게 만드네. 엄마 때문에 저 이혼하게 생겼어요. 아휴, 그만들 해라. 더 이상 치료 안 받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싸워. 엄마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희들한테 바란 게 뭐가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너희 아버지랑 악착같이 살아왔었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서로 의지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있으니 너희들을 괜히 낳은 것 같아 너무 후회스럽다. 엄마는 서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바라고 있었는데 가족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걸 보니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나 싶다.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예며느라 미안한데 태원 수족 좀 밟아줘라. 그만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구나.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들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도 마. 내가 알아서 어머님 보살펴 드릴 테니까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당신이랑 나는 정말 끝이야.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야 할 거야. 어차피 우리 둘 이런 감정으로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같이 못 살아.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 지금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의 그 이기적인 행동이 가정의 불화를 만든 건데 왜 어머님 탓으로 돌려? 아가씨들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친딸 노릇 하려고요? 우리 엄마한테 뭐 바라는 거라도 있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 저희가 탈탈 털어갔기 때문에 몸뚱이 하나 남았는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혼까지 하면서 엄마 옆에 있으려 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남편과 두 신우를 밖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삼남매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짐 하나 덜었다고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을 테니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말라면서 조금의 미련도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다음날 무조건 이혼하러 가자는 말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살 바엔 차라리 시모 옆에서 남은 시간 보내고 혼자 아이들 키우며 사는 게 제일 속편해 보였습니다. 시모는 이혼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미 사람이 아닌 쓰레기와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서로 만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는 속 편하게 시모 옆에서 간병을 해드렸어요. 남편과 합의 이혼하면서 생긴 위자료와 재산 분할한 돈으로 시모의 병원비를 충당했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마음 아파하셨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남편과 함께 살다간 화병 걸려 시모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아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충격이었던 건 삼남매는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2번 다시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낳아주신 엄마인데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저 몰래 얼굴 정도는 보러 와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거의 2년 가까이 시모 옆을 지켜드린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매일을 즐겁게 보내셨어요. 얼굴엔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행복해 하셨는데 치료를 받아도 시모의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렇게 의사가 말한 최대 2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우게 된 시모는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는 시모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며칠 못 버티실 거라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던 기억이 떠올라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그때부터 시모 곁에서 계속 간병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맥박과 혈압은 떨어졌다 올랐다를 반복했고 이런 상황들이 두려운 나머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남편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했었죠. 남편은 시모가 떠날 것 같다는 말에 알겠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저는 시모의 손을 잡으면서 좀 더 버텨보라며 아직 할 말이 많다고 이대로 떠나지 말아달라고 숨만 헐떡거리는 시모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분은 저를 딸로 착각할 정도로 시모가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잘 버티고 있으니 희망을 놓지 말라며 계속 말을 걸어달라고 했어요.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모와 행복했었던 기억을 최대한 떠올려 쉬지 않고 시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에게 대답이라도 해주는 듯 손가락을 움찔거리며 반응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반응도 없으셨습니다. 나중엔 숨만 헐떡거리시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울면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시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맥박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시모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몸이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힘들게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리면서 오열을 하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마지막인 것 같다며 좋은 말만 해주라고 하길래 그동안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지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던 진실한 마음을 시모에게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항상 제 옆에서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저희 부모님이 떠나셨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간 부끄러워서 제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지 못했지만 어머님이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제 걱정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시모는 저를 놓고 떠나시는 게 끝까지 마음에 걸리셨는지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눈을 뜨신 채로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맥박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날 저는 한참 동안 시모를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떠난다는 건 너무 마음 아픈 순간들이었고 눈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시모의 눈을 감겨드리고 있는데 그제서야 남편과 신우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다르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상 떠난 시모를 쳐다보고 있는데 신우가 전 남편한테 장례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귀찮다는 듯 일그러진 얼굴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 올케 언니가 잘 모신 거 맞아요? 아휴, 그런데 장례식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나 이번에 큰돈 나가고 요즘 일이 너무 바쁜데 그냥 바로 화장해도 되는 거잖아. 엄마도 그걸 원할걸? 아, 맞아.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장례식장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에 지장까지 생긴다고. 그냥 바로 화장 처리해 버리자. 미친놈이네. 세상 떠나서까지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구만. 당장 갖다 버려. 자식이라고 장례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네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뭐하러 나한테 전화까지 해? 지금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 요즘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매출이 장난 아니라고. 3일간 장례식 치르면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뭐 남긴 거라도 있었어? 있으면 줘봐. 나 몰래 돈이라도 꽁쳐놓은 게 있었어? 아, 너한테 무슨 말은 했을 거 아니야? 넌 끝까지 돈이야? 너를 낳아주신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 말곤 할 말이 없니? 어떻게 갖다 버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니? 어머님이 남겨주신 거 이거 하나뿐이야.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선물로 주신 신발이라며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산을 좋아하셔서 해주신 거라던데 한 번도 신지 않고 간직만 하셨는데 이것 말곤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당신한테 필요 없는 거잖아. 사람 돌이라는 게 있어. 어머님 장례식은 치러야 하는 거라고. 남편은 시모가 평소에 간직하고 있던 신발을 저에게 뺐더니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고 장례 같은 거 필요 없다며 바로 화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왔는데 남편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조차 하지 않으려 하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손을 올려버렸고 세상 떠난 시모 앞에서 삼남매들과 한바탕 하게 되었죠. 저는 남편한테 해야 될 도리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언젠가 망하게 될 거라면서 시모가 그동안 아끼고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쓰레기통에 처박힌 신발을 꺼내들어 해야 될 건 하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삼남매는 일그러진 얼굴로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삼남매 지인들 몇 명 말고는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은 딱히 없었지만 그래도 겨우 장례식을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납골당에 안치한 뒤 남편은 앞으로 평생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장례도 안 치르려 했던 불효자들이 언젠가 전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제 아들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모가 남겨주신 신발을 신고 밑창이 떨어질 정도로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부유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신발 밑창이 떨어져 나가 더는 신지 못할 것 같아 세탁해서 한편에 보관해 두려고 신발 속 깔창을 꺼내 솔질을 하려는 순간 밑바닥에 이상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주소 같은 게 적혀 있길래 한참 동안 바라만 보다가 그날 저는 제 아이들을 차에 태운 뒤 주소가 적힌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깔창 밑에 주소가 적혀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시모가 신발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유가 목적지에 있을 것 같아 한참을 달려 도착을 하니 허름한 창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굳게 잠겨 있길래 창고 안을 살펴볼 수가 없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 한 노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누구냐고 물어보시길래 신발을 보여주면서 깔짝 밑에 적힌 주소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남편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노인은 저에게 창고 열쇠를 건네 주었습니다. 내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해서 창고를 임대해 줬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신발을 가지고 찾아온 자식들 중 한 명한테 열쇠를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식이 아닌 며느리가 올 줄 상상도 못했네. 내 친구놈이 그 신발을 재수 씨한테 선물해 준 거였거든. 그때 우리 집에 잠깐 놀러 왔었을 때 신고 있었던 거였는데 자식들이 돈 문제로 서로 상당히 예민하게 구니까 재산을 현금화해서 숨겨놓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산은 분명 흥청망청 쓰게 되어 있다면서 나한테 창고를 빌려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 나야 산 사람이라 돈에는 전혀 욕심이 없고 내 둘도 없는 친구의 부탁인데 어쩌겠어. 그때 아마 내 친구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을걸. 그런데 친구놈이 재수 씨한테 선물해준 신발을 많이 보더니 잠깐만 벗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깔짝 밑에 우리 집 주소를 적는 거야. 나중에 재수 씨가 신발을 자식들한테 내밀었을 때 가져가 밑창 떨어지게 열심히 뛰어 일한 한 명은 신발을 세탁하기 위해 깔창을 빼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적혀있던 주소를 확인하게 되니 그 재산을 노력한 사람만 가지게 되는 걸로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3명의 자식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서 그 중에 한 명이 올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오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 어찌됐든 이 열쇠 받고 안에 있는 물건 가지고 가면 될 거요. 그럼 재수씨 자식들은 그 신발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열심히 두 발로 뛰고 살아온 결과에 대한 보상이니 받는 건 당연한 거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가 왜 신발을 악착같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3명의 자식들에게 남겨져 있던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였고 세상 떠나기 직전 저에게 신발을 주시면서 아끼지 말고 신으라며 열심히 뛰면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창고 문을 열게 되니 그곳엔 가방 하나가 눈에 보였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묶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고 무거운 가방을 들어 창고로 나왔는데 아버님 친구분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는지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큰 돈이라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한 묶음당 500만 원이었는데 총 10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억의 돈이 들어오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고민이 많았었는데 얼마 뒤 남편과 신우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가진 것도 없었던 저에게 찾아온 이유는 돈을 빌리기 위해 온 거였죠. 전 남편이 식당이 대박이 나게 되자 신우들도 하던 일 전부 그만두고 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무리하게 식당을 차리게 되었는데 몇 년간 전염병 문제로 인해 식당이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었고 폐업까지 하게 되면서 막대한 빚과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 오게 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에게 5억이라는 돈이 들어온 상태라 떨리는 목소리로 빌려줄 돈은 없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쫓아 보냈지만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저로선 또다시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 불효자인 그놈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방에 고이 모셔두기만 했지 아직까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 돈이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는 게 속 편할까요? 시모가 저에게 신발을 줬을 때 이 재산을 저에게 준 거나 다름없지만 시모의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죠. 깔창 밑에 적혀있던 주소는 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주신 재산이니 그냥 속 편하게 제 아들들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쓰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조용히 살면 되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제 삶에 도움이 되는 돈이 들어왔는데 기분이 좋은 건 아니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의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놈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르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돌아가신 시모가 많이 그립네요. 모든 분들 장마철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